2019년 창립 50주년 때는 명실상부한 리딩 글로벌 캐리어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항공사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이었네요. 대한항공 40주년 기념식 당시 조양호 회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올해가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리고 향년 70세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 후 이제 모든 관심은 한진그룹의 미래에 쏠리고 있습니다. 새 기장은 누가 될지, 경영체제는 어떻게 바뀔지, 또 KCGI의 지분 견제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이 모든 게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경인교수 그리고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은 오랜 시간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타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시신 운구조차부터 장례 일정까지 아직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터라 일단은 이 모든 내용들이 좀 종결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재판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경영권에 관한 승계 작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워낙이나 많다 보니 이 대한항공을 둘러싼 조양호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께서 보신 조양호 회장은 어떤 인물인 겁니까? 네, 조중훈 창업자의 2세이긴 하지만 창업자만큼 굉장히 실무적이었고 네. 엄격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의 경영자였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 쪽의 현장을 답사할 때 혼자서 18일 동안 약 10,000km를 스스로 운전하면서 답사했던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따지는 성격 때문에 대외 행사에 대해서 비서진을 동의한다든지 어쨌든 창업 2세대이긴 하지만 창업자와 비슷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실무형이었고 꼼꼼한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양호 회장이 45년 인생을 항공 운수 사업에 쏟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었죠. 여러 차례 리더십이나 위기관리 능력도 발휘가 됐었고요. 얘기 이어가기 전에 생전에 조양호 회장의 모습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가 비행기 주문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위기에 관리를 하고 싶어도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가들 때문에 투자를 못하지만은 대한항공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네, 대표님, 이 조 회장뿐만 아니라 조 회장 일가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그 업적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업을 생각하지만 사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상무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적자투성이에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어거지로 반강제로 받은 기업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재 우리나라 지금은 저가항공도 여러 개고 대한항공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지금까지 키워온 것 자체는 충분히 그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상황이 어찌됐건 이제 후계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일단 조원태 사장이 총수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인 경영 승계 작업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분에 대한 승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속에 대한 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조원태 사장을 중심으로 석태수 사장이라고 하는 이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어느 정도 보좌를 통해서 일단은 경영 체제를 좀 안정화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17.84%의 주식을 과연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그대로 상속을 만약에 조원태 사장에게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삼남매가 지금 현재 한진칼에 대한 주식을 한 2.3%씩 고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분 문제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금 조원태 사장의 체제를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역시
상속의 변수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좀 유력한 그런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지금 한 1,700억에서 1,80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 속에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이 받게 되는 퇴직금의 엄청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산해 본다면 그리고 이 상속세에 관해서는 5년 또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일단은 이 지분에 대한 승계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아직 조 회장의 유언장이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지분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네. 우선 두 가지를 이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이 남아 있고 그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그 일가들이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면 사실은 17.84%의 지분을 장남인 조은태 사장에게 일괄 상속을 해서 네. 지키면 사실은 시장에 혼란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유언이 없이 삼남매에게 고르게 갔다면 각자가 가지는 지분은 약 7%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일대 주주가 KCGI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이 삼남매가 같은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삼남매 중에 한 사람이 KCGI와 손을 잡고 경영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이 시장에서 이 주주들에게 자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주주 환원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현재 주가가 받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상속에 대한 시나리오는 1달러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에게 상속이 간다. 그러면 시장 아주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동안 이 시장의 주가에 대한 반응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유족 간의 상속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양호 회장의 선친인 그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2년 돌아가시고 나서 2003년도에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회장이 됐긴 했지만 3년 후인 2006년도에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하고 그 지금 메리츠 종금 회장인 조정호 회장 두 분이서 상속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좀 미비하게 한다면 그 나머지 남매들은 분명히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유족 간의 상속권 분쟁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폐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고 상당 부분 굉장히 결국은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족들이 급거 미국으로 가서 최종적인 임종을 다 같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언장에 대해서 아마 조양호 회장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 이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타계하게 되면서 있었던 한진그룹의 형제의 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서로 간의 불신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의 방식처럼 현재 한진칼 소속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그 밑에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을 삼남매에게 어떻게 조정해서 분배하는지가 아마 핵심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또 여기에다가 상속세를 만약에 전부 주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또 여기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지금 언론에서 그런 뭐 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을 해서 네. 약 20조 가까이 되는 자산을 가진 그룹을 1,700억 정도 되는 상속세를 못 내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주식 외에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1,700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고 저는 그럴 가망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보니까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행보에도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 별세 전후의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는 과거부터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앞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3남매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3남매 간 정리가 되고 가족 간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서 의견이 일치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조양호 회장이 타계되는 소식 이후에 한진칼에 대한 주가가 한때 21%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한진칼에 대한 이 주가가 34,600원까지 가다가 결국 마지막 종가는 3150원으로 장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인즉슨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성부 펀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권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KCGI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장애물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장애물은 될 수 있죠. 네. 우선 당장 급한 게 내년에 돌아오는 한진칼의 사내이사의 조은태 사장이 이미 재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 이번에는 KCGI가 보유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 법원 판결 때 못했는데 이미 주식도 탄탄하게 13% 이상 가지고 있고 그때가 되면 주주 권한도 훨씬 세지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나 이런 역할을 더 공격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방어를 더 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마 주가는 오를 겁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지금 이 상속이 그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 2개월간의 주식이 계속 오를 수 있는 네. 악재들을 아마 KCGI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으로써 개념권 공격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챙기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의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 오늘은 김병민 교수 그리고 박주근 대표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